조선일보가 2014년 새해 화두로 통일 담론을 제시하고 한반도 통합 이후의 변화상을 예측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지만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지는 2014년의 한반도. 통일은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라 말하는 박세일 이사장. 그는 통일 준비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는데 이념, 지역,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선진 문턱을 넘을 신의 한수, 통일. 2014년에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전망한다. 네, 박세일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선일보가 올해 화두로 통일을 잡았는데 통일이 언제쯤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통일이 언제 되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 네. 두 번째, 통일에 대한 준비는 빨리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다. 네. 세 번째, 지금처럼 더듬거리면은 네. 통일을 못할 수도 있고 네. 중국으로 북한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럼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이 안 되면은 적어도 예. 우선 북한의 중국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걸 학자들은 예. 북한이 제2의 티베트가 된다든가 예. 제2의 만주국이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만은 네. 북한이 중국의 변방속국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첫째 변화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해안에서 중국 배가 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네요. 일본은 재무장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동북아는 다시 새로운 냉전, 갈등과 대립의 냉전으로 가게 되고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 38선이 더 이상 이제 이 휴전선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국경선이 되니까 그렇겠죠. 우리 조그만 섬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내에 있는 섬이 돼버리면은 예. 대한민국이 과연 계속 선진화하고 자주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네. 거를 의심스러워하는 외국 장기적으로도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북한의 중국화,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 구조의 등장,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도 대단히 옹색해지는 네. 그러한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 반드시 이번에 통일을 해야 예.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섬으로 된다고 하는 전제는 한미일 방위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전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예. 근데 그러면은 저 북한이 중국화가 되면 우리가 그쪽 나라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중국이 어차피 무역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이 그러면 중국 그래서 경제권, 지금부터 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북한만 중국화 되는 게 아니라 남한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네. 남북이 예. 1894년 청일전쟁 전으로 돌아갈 각오를 하면은 네. 우리가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예. 1894년 청일전쟁까지 우리는 중국의 변방 속국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천여 년간. 예. 그때로 다로 돌아갈 각오가 돼 있다. 네. 필요하다면 조경도 바치고 아.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과 자긍은 포기하겠다 하면 그 예. 길도 있습니다. 어. 그거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다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서 예. 남북이 다시 떠오르는 선진 통일 강국으로 만들어야지 네. 이웃 나라들과 협력할 땐 협력하고 예. 긴장할 땐 긴장해도 우리의 자존과 자주를 지킬 수 있지 예. 않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갈림길입니다. 네. 아, 중국의 그 내해에 사실상 중국의 큰 내에 우리는 그냥 섬처럼 될 그렇게 것이다. 되면은 보세요. 북한이 중국화되면은 네. 동해안에서 분명히 중국의 상선이 뛰고 그렇겠죠. 그 상선 뒤에는 군함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해를 통해서 대한해협을 통해서 발해만이나 상해로 가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주와 번영과 선진화를 해낼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은 거죠.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앞으로 5년 안에 통일을 이뤄내야 된다. 네. 우리만 준비하면 뭐 하냐고요. 북한이 뭐가 조짐이 보여요.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만 맨날 준비하면 뭐예요? 북한은 네. 우리는 북한과 합의 통일을 희망해 왔습니다. 네. 합의 통일이란 결국 북한의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네. 핵도 포기하고 이러면 남북이 합의 통일 과정을 갖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 형태로 지원도 하면서 시간을 갖고 통일의 길을 가는 것을 희망해 왔는데 네. 합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지난 20년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우리가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네. 저거는 반문명 국가입니다. 네. 그렇죠. 2인자를 권력 2인자를 저렇게 개 끌어가듯이 해서 처형하는 나라가 평상시에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다뤘느냐 하고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반인권, 아주 인권 산업, 거기다 기아까지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개혁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왜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느냐? 수령 독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희망하고 변화하면 지원할 용의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면은 결국 북한은 체제 붕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흡수 통일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네. 흡수 통일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 기회가 올 때 흡수 통일을 위한 준비, 흡수 통일 능력을 우리가 갖고 네. 있지 못하면은 예. 결국은 북한은 중국에 의해서 흡수 통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동포 입장에서는 분단됐을 때는 김일성 이하 김정은까지한테 빨렸고 통일되고 나니까 내가 남한 사람들한테 빨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예, 중요한 느낌을 안 갖게 말씀이에요. 하는 그런데 게, 예. 지금 우리 여기에 약 2만 5천 6천의 탈북자들이 있고 예. 탈북 동포들이 있고 50만이 넘는 재중 동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북한에 사는 동포들과 여러 형태로 교류합니다. 예. 친척 방문도 하고 돈을 벌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네. 그분들이 남한에서 본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남한에 가니까 예. 북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뜻을 가진 동포들이 많더라 하고 전달이 될 거냐. 예. 남한에 가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확실한데 네. 북한 동포들의 인권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관심 없고 이렇게 전달되면은 예.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갈등은 차후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통일을 준비하자 하는 거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통일의 시대는 반드시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통일이 좀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인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뭐가 변하는 것보다는 뭐 10년, 20년 뭐 이 시간을 가지고 점차 이 개방화돼야 되는 이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북한 지금 권력이 네. 개혁 개방으로 노선을 바꾸거나 예. 북한 안에 새로운 개혁 개방 세력이 등장해서 네, 네. 북한 안에서 정책을 바꾸고 네. 그 새로 등장한 개혁 개방 세력이라면 우리하고 점진적으로 네. 그게 합의 통일 과정이고 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거의 지금 불가능하다 네. 하는 게 지난 2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네. 사실은 해외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어요. 네. 그 중요한 이유는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네. 특징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그 길이 네. 불가능하고 이제 가능한 거는 북한이 이제 체제 실패가 됐을 때 네. 우리가 흡수 통일 능력을 키워서 그 다음부터 단계적으로 예. 어떻게 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의 완성을 볼 네. 것이냐 이제 순식간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순식간에 네. 휴전선이 이게 무너지면은 혼란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겁니다. 휴전선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네. 북한 안에 한번 네. 보세요. 북한 안에 개혁 개방을 못하고 계속 극단적인 극자 노선을 지금 네. 가고 있는 거 예. 아니겠어요? 핵을 개발하고 더 폐쇄적이고 더 우리식 사회주의 한다고 네. 그러고 인권 탄압 한없이 가고 그러면은 저 체제 자체가 이제 붕괴 단계로 들어가면은 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정부 붕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지금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 그렇죠. 예. 장마당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벌써 뭐 90%가 뭐 맞습니다. 시장에서 장마당에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화폐 가치가 국가가 없을 때 화폐 가치의 공신력은 없어집니다. 네. 그럼 다 물건을 사재기 하려고 그럴 거 그렇겠죠. 아니겠어요? 네. 있었던 사람도 감추고 이렇게 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나 군인들이 폭도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각 집에 방문하면서 물건을 뺐겠죠. 뺏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안전과 식량 문제 때문에 예. 난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난민이 제일 많이 몰려갈 가능성은 남한보다는 사실은 중국 쪽일 쪽으로 것입니다. 이제 예. 가겠죠. 그럼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잘못하면은 중국이 압록강에서 한 100km 정도 내지는 네. 150km 내려오면서 예, 거기다가 난민촌을 만들 가능성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절대로 압록강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글쎄요. 난민촌 네. 만들지 않습니다. 이 그럴 것 사람들 같아요. 전략이. 네. 그렇게 된다면은 네.
그것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평양까지 내려오면은 그렇죠. 그것이 독자적인 친중 정권을 세울 유혹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갈 적에 남한이 식량과 의약품을 갖고 빨리 올라가서 북한 사회를 얼마나 안정화시키느냐가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난민 발생 자체를 예. 줄이고 안정화시키고 그렇게 되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수순을 밟아 나가면은 통일적으로 갈 것이고 예. 그렇지 우리가 더듬거리다 그런 준비 없이 북한에서 난민이 막 발생하고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은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준비 없다면은 예. 이거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우리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중국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안팎으로 굉장히 예. 각오를 하고 준비해야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열 수가 있다. 그런 아주 중차대한 지금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 예. 위협은 눈앞에 있단 말이죠.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보면 뭔가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한테는 핵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긴단 말이죠. 북한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북한은 말이죠.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북한은 도발하느냐, 네. 대화로 나오느냐 하는 건 북한이 정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체제를 우리가 손을 안 보고 북한의 행동만 뭔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지난 그렇죠. 20년간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고 이걸 어떻게 개혁 개방 체제로 바꿔낼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화두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국민들 사이에 네. 북한 국민들 사이에 정말 개혁 개방하고 남한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넓어져 가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진핑이나 오바마한테 뭐라고? 이제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북한 문제를 우리가 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대로 그냥 살자.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뭐 그냥 쟤들은 쟤들대로 살게 하자. 이런 여론이 계속 맞습니다. 지금 아직도 많지. 높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1995년 6년경에 네.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의 80%가 통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60% 넘어서는 비용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훨씬 반으로 줄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한 30% 나오고 큰 비용이 안 되면 하겠다 이런 분들도 나옵니다.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끌어온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 번도 변화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네. 우리 민족이 나아가 살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했어요. 정상회담 꿈만 있었죠.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민족 화해의 지도자인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선거에서 유리하려고만 네. 했지 북한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리더십도 없었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없고 분단을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통일은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이건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젊은이들이 통일하면 가장 이익을 본 젊은이들이 왜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 됐느냐.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안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시기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통일하지 않고도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민주주의도 글쎄요. 하고 발전했지만 네. 통일하지 않으면은 이제 한계에 앞으로 거의 온 건 사실이에요. 한계에 왔고 북한은 중국화 되면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은 대단히 어려워지고 우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1894년 전으로 돌아가는 변방의 역사를 다시 만들면 안 되고 반드시 세계 중심 국가로서의 역사를 새로 창출하려면 통일은 우리의 이건 필수다. 생존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